여러분, 혹시 이런 말 무심코 해본 적 있으신가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그거 나도 알아요. 내 말부터 좀 들어봐. 그런데 이런 말들, 물론 의도는 정말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계를 망치는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언어 자폭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내 말로 나와 상대의 관계를 스스로 폭파시키는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주 하는 9가지 언어 자폭 습관과 그걸 신뢰와 관계로 이어지는 말로 바꾸는 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민지, 나이스! 첫 번째,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이 말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 하나입니다.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벌써부터 기분이 나빠. 그럼 내가 뭐 어쩌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시작부터 그 말에 대한 방어 태세부터 가지고 들어가게 되죠. 왜냐하면 이 말에는 나는 지금 너한테 상처 줘도 말할 거야 라는 경고의 뉘앙스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 표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혹시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어서요. 제 생각을 잠깐만 나눠봐도 될까요? 제가 느낀 걸 그냥 그대로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혹시 다르게 느끼셨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공격이 아닌 공감으로 시작하면 대화는 열립니다. 두 번째는 그거 다 알아요 입니다. 이 말은 그거 이미 내가 아는 수준이야 라는 우월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 후배가 이 운동 루틴 효과 정말 좋아요 라고 했는데 그거 다 알아요 하면 상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네 라고 느낍니다. 결국 상대는 말할 의욕이 꺾이고 대화는 단절됩니다. 대체 표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 들어봤어요. 근데 다현님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그거 흥미롭네요. 저는 비슷하게 해본 적이 있는데 결과가 달랐거든요. 아는 척보다 듣는 척이 길게 이어지는 관계를 만듭니다. 대화는 상대가 말할 여지를 남길 때 계속 이어집니다. 따뜻한 목소리와 말투는 기본이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이건 이런 겁니다 입니다. 단정적인 말투는 난 맞고 너 틀렸어 라는 뉘앙스를 줍니다. 예를 들어 회원이 이 동작 허리가 좀 아픈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이건 원래 그래요 라고 말하면 불안감이 더 커집니다. 일상 대화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야 이거 이런데 이렇게 해도 되냐? 라고 했을 때 야 그건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어떠신가요? 대체 표현 2가지를 알아볼까요? 보통은 이럴 때 허리가 아프지 않지만 회원님 체형에서는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 내가 경험했을 때는 이랬거든. 근데 너는 어떤 느낌이라고? 지식보다 태도가 신뢰를 만듭니다. 가르치는 말보다 탐색하는 말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누가 그러던데? 입니다. 이 말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거 아니야 라는 인상을 줍니다. 예를 들어 다른 회원들도 그렇게 말하던데요? 하면 상대는 그건 그 사람 얘기지 내 얘기는 아니잖아 라고 느낍니다. 결국 신뢰는 사라지고 소문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보이게 되죠. 대체 표현 2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들은 내용 중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인상 깊었는데 유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 생각엔 이런 관점도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보다 내가의 언어가 신뢰를 만듭니다. 전달보다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5번째, 내가 왕년은 말이야 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강조하는 순간 지금의 나는 사라집니다. 현재가 아닌 과거에 머무는 사람으로 비춰지죠. 여기에는 자아도취적인 면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랑을 하게 되면 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만족감이 들 수는 있지만 과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고등학교 시절의 인기를 자랑하고 자산 현황을 자랑하고 연애 기술을 자랑하는 것을 듣는 이가 과연 즐거워할까요? 자신의 이야기에서 거품을 걷어내야 합니다. 대체 표현 2가지입니다. 그때도 최선을 다하고 정말 좋았죠. 지금은 또 다르게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 시절에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는 자랑이 아니라 지금을 빛내주는 밑거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기억은 소중하지만 변화는 현재를 살아가는 힘입니다. 6번째, 사는 게 참 힘듭니다. 입니다. 무기력한 감정은 대화의 온도를 떨어뜨립니다. 물론 이런 말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매번 대화할 때마다 이런 말이 나온다. 이런 말이 습관처럼 있다. 이런 한숨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런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같이 우울해지는 것 같고요. 같이 힘들어집니다. 상대는 이 사람을 위로해줘야 하나? 라는 부담감을 느끼죠. 결국 대화가 공감이 아니라 감정 전가로 변합니다. 대체 표현 2가지입니다.
요즘 좀 지치긴 하지만 다시 힘내보려 해요. 태용님은 요즘 어떻게 버티고 계세요? 조금 힘든 시기지만 그 안에서도 배우는 게 있네요. 현우님은 요즘 어떤 부분에서 힘을 얻으세요? 한숨보다 회복의 언어가 공감을 부릅니다. 공감받고 싶다면 먼저 회복의 의지를 보여주세요. 7번째.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던데 입니다. 제 3자의 이름을 꺼내는 순간 신뢰가 무너집니다. 상대는 그럼 내 얘기도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하겠네 라고 느끼죠. 대화의 목적이 이야기에서 의심으로 바뀝니다. 대체 표현 2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서로 의견이 달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철민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은 대체 표현을 말씀드렸지만 누가 그러던데 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누가 그랬다는 말을 옮기지 마시고요.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감정으로 상대방과 소통하십시오. 신뢰는 제3자의 부재 중에 만들어집니다. 뒷담화는 관계를 망치고 중재는 관계를 세웁니다. 8번째, 내 말부터 들어봐 입니다. 상대의 말은 맞고 자신의 말만 강조하는 대화 독점형 언어입니다. 특히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선 논쟁의 불씨가 됩니다. 상대는 내 말 안 들을 거구나 하며 문을 닫죠. 대체 표현 2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말씀 다 하신 후에 해도 괜찮을까요? 지인님 말을 듣고 제 생각도 하나 말해도 될까요? 대화의 신뢰는 말의 순서에서 만들어집니다. 먼저 듣는 사람이 설득도 잘합니다. 9번째, 그때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었어 입니다. 타인을 깎아내리는 말은 결국 자신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대는 저 사람은 나도 저렇게 말하겠네 라고 느낍니다. 결국 내가 더 인정받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말을 했지만 결국 존경받는 언어가 아닌 불안한 사람의 언어로 들리죠. 대체 표현 2가지입니다. 그분도 그 시절엔 정말 노력 많이 하셨죠. 지금은 또 다른 방식으로 성장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와 지금이 참 다르죠. 그분도 변화의 과정 중에 계신 것 같아요. 비교 대신 인정의 언어를 쓰면 품격이 보입니다. 관계의 품격은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인생이 변하는 스피치 민진 나이스. 여러분, 언어는 습관입니다. 습관이 관계를 만들고 관계가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그래서 언어 자폭을 멈추는 건 단순히 말투 교정이 아니라 내 인생의 신뢰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을 통해 자폭 언어가 습관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는 속담처럼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도 관계의 거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단 한 문장이라도 공격의 언어가 아닌 공감의 언어로 바꿔보십시오.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관계의 온도를 높여줄 겁니다. 오케이, 나이스 쇼.